네, 기대하셨나요? 네, 제가 긴장을 풀어보고자 잠깐 이야기하고요. 시작해 볼게요. 제가 10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누구보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만큼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흥분된 마음으로 네,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언어로 좀 잘 전달되기를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그 TV 광고를 봐도 여러분 키를 키운다거나 이런 영양제나 광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식품군들이. 사실 광고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죠, 여러분들. 그쵸? 부모의 선택권 안에서 자라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코로나 덕분인지 때문인지 이건 때문이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좀 통통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3명 중에 1명이나 그럼 바로 내 옆에 친구들 중에 1명이 그런 친구 꼭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뚱뚱해지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아이들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가야 할 애들이 안 가니까 엄마들이 매끼 챙기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배달의 민족 이런 데 매출이 엄청 많이 외식도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통통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키 크겠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몸에 영양이 많고 그래서 지금 통통해졌고 그래서 앞으로 키가 갈 거야 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뚱뚱할수록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저도 저희 초등학교 이제 딸 아이가 있고 저희 집 바로 앞이 또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보면 희한하게 기부스한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부스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통통해요, 조금. 오히려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도 사실은 영양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이제 통통한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통통한 아이들은 사실은 영양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대사가 많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신진대사도 있고 소화대사도 있고 활동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영양이 훨씬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튼실하고 건강하다고 여기신다면 오히려 더 영양적인 면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화면이 안 넘어갔죠?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키가 성장해야 되는 요 이제 평균치가 이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나이대에 맞게 이렇게 잘 크고 있나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한 만 2, 3세까지는 이렇게 잘 크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아이가 4월생인데도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어머 얘도 12월생인가 보다 이런 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엄마는 키가 큰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소리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가 조금 태어나서 조금 작게 태어나고 제가 워낙 또 그냥 느낌적으로 입덧을 10달 했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10달 동안 이제 저희 뱃속에서 자라면서 먹은 것이 이제 탄산수 그리고 수박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수액 정도, 영양제 정도를 먹고 10달 동안 자랐거든요. 어쩌다 제가 이제 먹게 되는 음식들도 제가 위에서 소화될 때쯤 다 개원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질환들을 굉장히 미병 같은 것들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사실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았거든요. 요즘 보면 사실은 키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건강하다라고 인지하신 상태에서 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은 엄마 아빠들 보면 엄마 아빠가 좀 작다. 그럼 유독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전적인 요인이 너무 크다라고 인지를 하고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없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와 먹고 자고 자라나요? 부모와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의 영양적인 식습관, 그다음에 부모가 하는 운동을 또 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인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이가 나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만큼의 키가 크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식습관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좀 기대치를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기대치를 가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체는 그 음식이고,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음식이 나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있는 거죠.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사실 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한 글자. 물, 그죠? 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물 얘기를 가장 먼저 많이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물보다는 어떤 단일 영양소에 많이 포커스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키를 좀 키우고 싶다라고 고민하는 엄마들 보면 그럼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여겨? 라고 물어보면 뭐 칼슘? 뭐 단백질? 뭐 이 정도, 이 2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 2가지만으로 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2가지가 단일 영양소로서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7가지가 고르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아주 쉽게는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저께 그 소비자들한테 그 식단, 아이들 식단을 받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반찬이 올라왔더라고요. 흰 쌀밥에 소고기 묵국에 감자 볶음에 무조림에 흰살 생선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뭔가 한 가지만 너무 꽉 채웠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냥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잘 골고루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영양소를 좀 고르게 먹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사실은 식탁을 조금 색깔을 예쁘게 다채롭게 꾸미면 좀 골고루 먹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또 안 보고 제 맘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보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우선은 아이들이 이렇게 영양소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다 먹어도 이게 또 바로 또 키로 안 가요, 여러분. 우선은 뭘 먹으면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먼저 쓰이고요.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면역 활동에 쓰이고 그리고 또 남으면 우리 아이들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 생활에 쓰이고 그리고 여유 영양소로 건강하게 성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보면 키가 굉장히 커서 걱정은 없는데 몸이 좀 비실비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19cm가 컸어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별명이 땅콩이었다가 1, 2번이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46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키가 크다 보니까 어떤 몸이 약한 상태에서 큰 거예요. 딱 봐도 맨날 비실비실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후반기,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초반기까지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장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선 정확하게 장 관리랑 기본 영양이 좀 되는지 혹은 이렇게 여름철에 에어컨 잠깐 켰다고 감기 금세 걸리진 않는지 혹은 평소에 변비가 조금 심한지 혹은 변비가 좀 자주 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아이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정도가 되니까 과정도 사실 좀 어려워지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과정도 좀 어려워지고 여러분 2, 3학년 정도 되면 친구 관계에서 부모 개입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관리가 스스로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2학년, 3학년이 들면서 아이 영양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칼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고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섭취하는 칼슘의 양이 부족하거나 혹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생명유지 활동에 필수적인 이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뇌는 재빠르게 이를 감지한다. 긴급 신호를 받은 뇌는 곧바로 목에 위치한 부갑상선을 자극한다. 그러면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은 부갑상선은 혈액 속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분비된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자극해 뼛속의 칼슘을 혈액 속으로 끌어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혈중의 칼슘 농도는 정상을 되찾지만 뼈는 점점 약해지게 된다. 네, 마지막 영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 얘기를 사실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뼈에 칼슘이 거의 99%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혈액에는 1%의 칼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물이나 먹으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그 밀키스라는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우유 맛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캔씩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 보면서 너 그렇게 그거 먹는다 뼈 다 썩는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먹게 하려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게 하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어쩜 어른들은 그렇게 지혜가 높으신지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탄산수가 여러분 산성 음료잖아요. 우리가 혈액 속이 약 알칼리인데 그렇게 산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죠. 혈액이 산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뼈에 있는 그 칼슘을 뽑아와서 그 혈액의 농도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음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다른 거보다는 제가 뭐 뽀로로 음료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먹는 거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친한 친구들 가면 제가 소비자 관리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집 가서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냉장고부터 뒤져요. 애기들 음료수를 얼마나 보관하는가. 밖에 나가서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남들 다 먹으니까 우리 애만 외톨이처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집안에 절대 두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집안에 두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먹는 물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생수도 드시고 끓여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시지만 그래도 가정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제가 많이 만나보면 소비자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정수기는 당연히 좋은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당연히 좋은 물이 나와. 너무 맞지. 기업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생각할 거는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예쁜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정수기가 정말 우리한테 좋은 물을 주나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수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수기가 140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을 정확하게 직수 형식으로 걸러주는지 그리고 정수기 안에 내부 전선이 없어서 좀 안전한지 그리고 UV 살균 램프가 있어서 미네랄은 사실 바이러스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통과시키려면 바이러스도 같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바이러스까지 비활성화 시켜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고인물이 아니라 직수 방식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생수를 비교하면 1리터당 85 요즘 생수 정말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맛이나 이런 건 너무 다양하지만 우리가 물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미 다 뉴스 각종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 정수기가 잘 걸러주고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면 제가 몇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낙동강에서 여러분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나는 낙동강 물이 아니어서 괜찮다라 하시나요? 우리는 한강물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낙동강에서 이렇게 신종의약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뭐죠? 이게 뭐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발견됐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한강에서 굉장히 다량의 비아그라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정수기가 그 신종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여기 옆에 보세요. 이름을 참 알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봤을 때는 와, 저 15개를 다 걸러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간간히 이름들을 보면 제 그 소비자 중에 간호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먹는 약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고혈압 약이나 이런 걸 없더라고요. 고혈압 약은 한번 처방받으면 거의 끝까지 드시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드시지 않는 약들이 우리가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고, 사실은 아이들 항생제 주는 게 가장 많이 버려지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다시 상하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들을 우리 정수기가 과연 걸러주고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수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양파도 여러분 수돗물하고 역삼투압 정수기하고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 이렇게 2주 동안 놨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영양소거든요, 여러분.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라고 하면 역삼투압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정수기가 싱크대에서 딱 붙어 있지 않고 어디 왜 이렇게 주방 어딘가 한 곳에 예쁜 곳에 배치되어 있다. 우리 집 냉장고에서 정수기가 된다. 이거 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거든요, 여러분. 탈수 증상만 채우지 마시고요. 저는 물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영양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건강성장 이야기를 할 때 바쁘지만 그래도 정수기 설명을 정말 아니할 수가 없었고요. 물 공부는 오늘 그 초대하신 분들을 통해서 꼭 한번 진하게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건강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2번 정도 진행을 했고 다시 3번째 여름방학 시즌으로 돌아왔거든요. 저는 사실 이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부터 제가 그래도 뉴트리라이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그래도 초반에 좀 많이 작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커서 성장통을 굉장히 크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래도 건강한 편으로 커서 중학교 때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디스를 하면 여러분, 중학교 청소년기에 키가 크면 허리가 길어진다. 근데 초등학교 이하의 키가 크면 다리가 길어진다, 여러분. 자,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 4살 때부터 이 건강성장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 여름방학 때 이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건강한 건 부모는 알 수 있잖아요. 엄마는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제가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제가 물 이야기는 했잖아요. 영양제 물은 없으니까 물 이야기를 드렸고, 나머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장 건강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식품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3개월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시면 과학적 원리 기반에서 아이들 체력 측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의 운동 체험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맞게, 그 나이대에 맞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이들 수면 체크도 해볼 수 있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좀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나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 예상키를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해서 알아봐서 했던 게 아니라 아메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단 거는 이렇게만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말씀을 드리면, 뉴트리 키즈 플러스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하시면 좋아요. 추어블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3개씩 들어있잖아요.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선 뉴트리 키즈 비타민 무기질,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들어있고요. 그리고 건강 성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프로틴, 단백질이죠.
특히나 아메이 이 프로틴은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한 스쿱 먹으면 그 한 스쿱이 온전한 단백질로 모두 소화 흡수된다라는 점수치인데요. 이 100점을 유지하는 단백질을 다른 제품군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뛰어난 제품이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뉴트리 키즈 이뮤니티 플러스는 유산균입니다. 가장 면역의 근간이 되는 이제 장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면 증정품으로 이제 같이 오는 오메가 젤리를 통해서 건강한 지방을 아이들 흡수시킬 수 있죠. 그리고 영양제만 먹는다고 다는 아니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12주 동안 식탁 문화를 바꿔보는, 식탁을 좀 다채롭게 색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마련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과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바디 워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치를 착용하고 자면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수면을 하는지 또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하루의 운동량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12주 동안 엄마만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틴즈 플러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래서 10살이어가지고 이제 고학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삼키거든요. 그래서 알 정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틴즈 퍼펙트 팩에는 더블 X, 여러분. 아메이 하면, 뉴트리라이트 하면 더블 X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더블 X가 들어있고요. 아이들 눈 건강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BDH 블렌드가 들어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 3학년 정도 되면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세로라,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관리해주는 이제 유산균 제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틴. 네, 프로틴 제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그 패키지 안에, 세트 안에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이렇게 제품군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식탁을 좀 다채롭게 바꾸시고요. 제가 뭐 생각나는 게 제가 먹이는 걸로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저는 뭐 초록색 뭐 있죠? 여러분 그냥 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금치도 있고 뭣도 있고 잘 알겠지만 애기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처음에 가서 우리 아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육은 얼마나 있는지, 수분도는 얼마나 있는지를 좀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흰 가운 입으신 전문가가 앞에서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래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원래 선생님들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져, 너무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딘가 단체 활동으로 넣어보세요. 엄마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아이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바디 워치가 있어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좀 세분화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벌써 3번째이다 보니까 저처럼 인바디 워치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까 그 키즈 플러스에 있는 2가지 제품군 중에 첫 번째는 인바디 워치가 있고 2번째는 없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3번째는 틴즈 플러스인데 인바디 워치가 있고 4번째는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구성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저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하셨던 분들은 성공 바우처를 이미 7만 원 받았고요. 받아서 또 다른 제품군으로 구매했고, 또 이번에 너무 응원한다고 잘하라고. 사실 프로그램이지만 저희 아이들 성장할 때까지는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5만 원 바우처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주 너무 저렴한 가격에 진짜 득템 중에 득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플이 있어요. 어플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녀가 평소에 뭘 먹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요거 보면서 뭐 줄넘기도 하고 인라인도 타고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도 했고요. 저희 아이 친구는 이제 조금 통통한 친구 있었는데 진짜 운동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우리 아이들은 좀 빠르잖아요. 줌으로, 그다음에 영상 통화로 운동할 때 같이 하자고 하면서 같이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 아파트에 자전거 타는데 우리 아이는 우리 아파트에 자전거 타는 곳에 모여서 서로 요새 그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같이 타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바디키 프로그램하고 다 같이 꼭 얼마를 커야 돼.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영양 상태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뚱뚱해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하나도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소비자 중에 있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안에 인바디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근육이 많이 성장됐고 그래서 두 번째 겨울방학 때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했더니 겨울방학 때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에 걸 먼저 채우는 시간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얼마큼 커야 돼요라는 성공이 아니라 그냥 그 12주 동안 습관을 너무 잘 지켜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완주 성공하시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7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응원 바우처 5만 원 네, 드립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으로 보면 이게 3개월 다니니까 한 달에 10만 원 후반대에 영양소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메리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로잉 키즈 선발대회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한 친구들, 요즘 친구들의 꿈이 뭐 유튜버하고 틱토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버랑 틱토커에 나가서 이렇게 또 뉴트리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또 홍보할 수 있는 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요거 얘기해줬더니 우리 애기 또 그 낯가림이 심한 애가 아주 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좀 경험치를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파일로 진행을 해서 주고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아이와 같이 가서 인바디 내용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흰 가운 입은 선생님이 인바디를 측정하고 우리 하민이 12주 동안 잘할 수 있지? 우리 아이는 이래 라고 상담을 해주시면서 서명을 받습니다. 이 아이의 서명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여름방학 때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아이 뼈 사진을 찍어서 갖고 가면 굉장히 많은 그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아이 그 수골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때 이제 8살, 만 8세였는데 뼈 나이는 이제 7세로 나와서 앞으로도 성장판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클 수 있다라고 알려주셔서 이렇게 예상 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예상 키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엄마가 큰 편이에요. 저희 엄마가 166cm고 저희 아빠는 작은 편이셨거든요. 172cm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170이었단 말이에요. 성장 가장 클 때. 근데 우리 아이도 아빠가 177이고 이게 제가 169.8로 했더니 소수점이 잘렸더라고요. 169인데 아니 나는 우리 하민이는 나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야. 166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완전 강력하게 이 프로그램에 더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가 많이 그래도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이의 지금 장기가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아까 그 제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우연치 않게 제가 5살 때 가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고 모든 장기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저희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이 보시면 되게 조금 먹는다. 그리고 입이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의 장기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키가 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체중이 굉장히 적게 나가고요. 그거에 따른 근육의 비율이 좋은 편이지만 체지방도 사실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아이들은 또 일정량의 체지방이 있어야 또 키로도 가고 영양을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미션은 키도 커야 하지만 체중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 근육도 증가해야 되고 체지방도 증가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꺼번에 증가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인바디에서. 자, 그런데 건강성장 프로그램에서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아이인데요. 그 세 가지를 다 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세 가지를 다 해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아이와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과 좀 어린 친구들과 좀 큰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체지방이 고민됐던 친구들은 빠지기도 했고요. 근육량은 뭐 빠지는 건 0점을 굉장히 적게 빠졌죠. 거의 유지되고 있고 체지방이 빠진 친구도 있고 키는 대부분 이 친구들은 그래도 영양 상태가 좀 고르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의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 굉장히 통통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사실 여름방학에 했을 때는 키가 1cm도 크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속상했지만 엄마가 되게 놀란 건 아이가 이렇게 윗배라고 하죠. 이렇게 살이 찌는 전형적인 비만으로 가는 그런 몸매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윗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이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아이가 단기간에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보조식품 받으면서 이제 간식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 하민이랑 같이 이제 친구니까 운동을 좀 병행하는 방법으로, 운동도 많이도 못했어요. 하루에 15분 막 이렇게 했거든요. 미끄럼틀 30번 타기 막 이런 거 했어요. 미끄럼틀 타기 계단을 올라가서 미끄럼틀 30번 타기. 그래서 줌으로 자 이제 한 번 이러면 또 올라가 두 번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활동 대사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할수록. 그래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히 가이드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잘 크는 아이들은 원래 제가 아까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은 1년에 4, 5cm 정도 크면 많이 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6개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보내는 동안 다 3cm에서 5cm 컸거든요. 그러면 반년 동안 사실 1년 동안 클 걸 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또 우리 아이들에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예쁘죠? 이게 2달 때인데 이 2달에서 제가 아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사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2달 때까지는 괜찮다가 그 각종 진짜 태열이라고 하죠. 태열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런데 접히는 부분에 이제 아토피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소아과 선생님과 친해진 걸 자랑하면서 소아과 그 동네 소아과 선생님과 친해졌다라는 걸 동네 엄마들한테 자랑하면서 나 이제 선생님이 우리 엄마랑 내 이름까지 다 알잖아 막 이러면서 너무 자주 가고 항생제 처방해주고 약 주면 발라주고 괜찮아지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아이가 또 설사를 하고 또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처방받고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소아과를 다녔던 거죠. 근데 다행히 돌 무렵에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날 수 있었고 이 안에서 공부를 해서 이것 좀 보실래요? 애기 이마 좀 봐, 우리 애기. 바닥바닥 해가지고 썬크 건데 진짜 다행히 제 기준으로는 역변하지 않고 지금 정변하는 상태로 잘 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보면 대부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하면 진짜 말랐다. 근데 말랐는데 되게 탄탄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희 아이가 아까 작년에 135cm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 초에 1월 달에 가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140cm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145cm로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 동안 이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무려 10cm 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어제랑 엊그저께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리 길이 좀 보세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애기 145cm인데 다리 길이만 86cm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호소합니다. 청소년기가 아니신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꼭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리 길이를 길러주는 우리 엄마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정말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면밀히 이 제품군들을 보면 우선 우리의 식탁이 조금 바뀌어야 하고요. 그 식탁을 바꿨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먹는 사실 각종 채소들, 각종 뭐 고기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성인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영양소에서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뉴트리라이트와 같이 건강 보조식품, 그러니까 영양제에 사실은 도움을 받는 필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양제도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걸 먹어줘야, 어떤 걸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 없이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지를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죠. 전 진짜 특히나 더 그랬거든요. 건강하게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제 무슨 얘기하다가 아기가 이제 수학을 좀 힘들어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하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언제는 건강하게만 커달라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내가 초심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엄마 아빠, 부모의 선택권 안에서 한정된 선택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현명하게 공부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 이런 건강 성장 프로그램이 있구나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시고
아이들 잘 건강하게 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